반갑습니다. 저는 노병국이라고 합니다. 네, 잠깐 제 소개하면 저는 이제 서울에서 13년 정도 이제 학원 생활을 하고 운영도 하다가 갑자기 너무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고 학원 다 때려치고 제주도로 그냥 내려갔습니다. 그냥 아이랑 이제 와이프 데리고 다 내려가서 지금 이제 한 3년 차, 4년 차를 지금 살고 있는 상태고요. 제주도에 보면 국제학교가 많잖아요. 국제학교 아이들 가르칠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아이들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이프가 너 꼭 한번 해봐 해가지고 꾸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꾸구도 제가 직접 신청해서 들어온 케이스고 누구 소개로 들어온 케이스도 아니라서 가장 여기 선생님들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이게 조언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말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원데이만 몇 개 해놓은 상태라서 이제 모든 부모님한테 개별 피드백으로 다 보냈습니다. 정말로 한 명 한 명한테 다 개별 피드백을 썼고 한 사람당 한 3줄에서 4줄 정도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보냈는데 정말 아무도 안 읽으셨어요. 정말 아무도 안 읽으셔가지고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 언젠가는 뭐 읽으시겠지 하고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보내다 보니까 한 분, 두 분 읽으시는 분들이 생기셨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기분도 좋고 이제 막 그러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지나니까 이제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근데 저 분들은 이제 어떤 분이시냐면 제 피드백을 기다리시는 분들이세요. 선생님이 언제 쓰지? 이거 제가 쓰자마자 거의 한 1분도 안 돼서 읽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수업 추천도 이제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피드백으로. 그러니까 구글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저걸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제 수업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친구는 저 수업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으면 어머님한테 수업 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이거 듣지 마시고 다른 거 들으세요. 그러면 그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다른 수업을 들으시면서 또 다른 것도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번 본 학생도 있어요. 보통은 이제 어머님들께서 선생님한테 먼저 피드백을 보내시고 선생님이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항상 제가 먼저 보내니까 어떤 학부모님이 계속 피드백을 안 보시다가 갑자기 이제 어느 날 딱 피드백을 봤는데 피드백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거 이제 하나하나 읽으시다가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먼저 보내시는 건 처음 봤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또 이제 단골이라고 하면 좀 그런 단골 학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아침 10시에 수업하고 왔거든요. 비행기 타고. 그것도 피드백하고 왔습니다. 피드백 할 때는 처음에는 개별 피드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개별 피드백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단체 피드백을 먼저 하고 필요한 아이들은 따로 또 개별 피드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은 무조건 단체 피드백을 무조건 받으세요, 어머님들이.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전송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피드백 내용이 정말 할 말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머님들이 아니면 아버님들이 모르시는 중요한 수업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 어머니도 저런 게 있었네? 이제 그렇게 들으실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식상한 내용은 보내시면 읽지도 않으실 테니까 정말 이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보이고 만약에 한 반에 뭐 10명씩 가르치다 보면 누가 누군지 이제 헷갈리거든요. 그럴 때는 수업 중에서 간단한 메모 해놓고 꼭 그날 피드백 전송은 저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시 수업을 하면 8시 50분에 끝나면 9시 반 전후로는 다 들어가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가끔 아이의 이제 단점도 언급을 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여기 구글 CS팀하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수업 도중에 다른 친구한테 약간 욕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어머님한테 8줄의 장문의 피드백을 보냈어요. 근데 보내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강한 어조로 보내서 지우고 싶다고 연락을 해가지고 다행히 읽기 전에 지웠습니다. 좀 속된 말 지워받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다른 아이들한테 뭐 돼지야, 뭐 어쩌라고 뚱땡아, 뭐 이런 말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채팅창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잠궈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단점은 웬만하면 안 보내는 게 좋은데 좀 오래 들었던 학생들한테는 솔직하게 단점을 보냅니다, 어머님들한테. 오히려 좋아하시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수업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은 제가 보니까 계속 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아이들은 피드백을 더 열심히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 보면 이번에는 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주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골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매번 그런 얘기하면 엄마 뭐 오늘도 좋고 어제도 좋고 뭐 내일도 좋고 그런 말은 아니니까 정말 좋을 때만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정말 이 반이 좋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릴게. 단체 피드백을 보내면 어머니들이 잘 안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별 피드백을 보내면 기가 막히게 잘 읽으세요. 요령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선우 선생님 계신데 이선우 학생 개별 피드백 드려요 라고 시작을 해요. 아예. 그걸 딱 보시면 무조건 읽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아마 구글에서 수업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저는 뭐 매일매일 뭐 나오는데 제가 한 40여 개 되는데 이거 PPT 2,000쪽이라 했는데 저는 구독 수업을 빼고 적은 거고 구독 수업까지 PPT 재료가 한 4,000쪽 정도 됩니다. 예, 수업을 한 지는 7개월 됐거든요. 200일 정도 수업을 한 건데 PPT가 4,000쪽이니까 하루에 20쪽 정도를 만든 거예요. 지금도 매번 만들고 있고 수업도 매번 만듭니다. 왜냐하면 수학이란 과목이 한 번 들으면은 뭐 다시 또 계속 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수업이 없으면은 거기서 끊기고 말거든요. 수업 자료는 99% 정말 제가 다 만들고요. 예, 수업 자료 만드는 게 가장 힘든 일인데 저한테는 이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재밌는 얘기를 풀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수학이. 그 점이 굉장히 힘들어요. 9에서 11세한테 분수 수업을 가르친다고 하면 9세하고 11세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데 그게 정말 힘듭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잘 맞춰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전통 수학 수업은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융합한다든지 다른 거랑 조금 섞는다든지 처음 한 수업이 수학 문해력이라는 과목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전통적인 수학 과목은 별로 없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수학 문해력 수업을 하려고 문해교육사 과정도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코딩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코딩 연수 과정도 200시간 동안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수학 문해력을 말하다 보면 세종대왕님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도 아이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싶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제 1급도 따고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수업을 만들 때도 하나 얘기만 해드릴게요. 8살짜리 아이가 수업 도중에 자연상수 2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상수 2라는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이과 아이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저 아이가 저걸 어떻게 알았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피드백을 보내야 되겠다 하고 1200자 피드백을 보냈어요. 근데 꾸구 피드백은 800자 제한이거든요. 800자로 바뀌어서 한 번 보내고 또 한 번을 보냈죠. 수호가 어떻게 오일러 상수, 자연 상수를 알았을까요?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수업을 가르치다 보면 공학용 계산기를 꺼낼 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오일러 상수 2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책에서 보다 그 2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공학용 계산기를 꺼내더니 그 2를 탁 눌러본 거예요, 아이가. 그랬더니 2.71 얼마가 나올 텐데 아이는 이제 2.17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어머님한테 다 보냈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같은 말들도 저는 다 적어놨다가 피드백으로 보내니까 어머님들이 조금 진심을 느끼는 건 아닐까. 입에 바른 소리는 안 하고 항상 그렇게만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로 가는 아이도 있는데 캐나다 가서도 수업 듣겠다고 추천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길래 워낙 많이 들었던 아이고 해서 그 아이의 시간에 맞게 또 그 수업을 그냥 깐 적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 수업도 마감도 돼서 뭐 그 시간에 돼서 그 어머니도 좋고 저도 뭐 기분 좋은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개설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인데요. 왜 어려운 거 가르쳐? 너 쉬운 거에 저거 초등학생이 어떻게 알아? 더하기 빼기만 해.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지인들한테. 지인들한테 해줬던 말은 어려운 거 쉽게 가르치고 있고 쉬운 거만 하면 동네 학원하고 다를 것도 없고 저걸 초등학생한테 어떻게 가르칠지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저 수업에 보면 알겠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아까 선생님들하고 조금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전 필기를 잘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 이유가 필기를 하면 좋은데 이제 8살, 9살 아이들은 글을 쓰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이잖아요. 쓰는 것보다 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쓰는 속도가 느린 아이들은 아예 적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이해하면 된다. 너네 쓴 거 보지도 않을 거잖아. 저는 억지로 그러거든요. 동네 학원은 접근성이 좋고 EBS 인강은 이제 여러 번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저런 학원에서 듣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생각한 게 첫 번째는 이제 수학 문해력 수업을 했는데 책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서점에도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해교육사 연수도 받고 직접 자료도 찾아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수업도 만들고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융합수학도 수학, 경제랑 수학, 과학을 제가 이제 경제, 과학도 엄청 많이 좋아하거든요.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10년 전쯤에 경제 경시대회라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아이들. 그것도 아이들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수학, 경제, 수학, 과학 합쳐서 융합수학도 만들었고 고득점 수학이라는 과목도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교 단원에는 하나도 없는 내용으로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제 조금 실력이 없는 아이들은 솔직히 듣기 조금 어렵지만 조금 수학에 관심 많고 재밌어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수학 강사로서 조금 제 힘든 고충이 저도 재밌게 막 스토리텔링 하고 싶은데 스토리텔링이 안 되니까 맨날 이해를 요구하는 수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 기사, 유튜브 할 거 없이 정말 이것저것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수업 시 저는 참관하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이제 부모가 수학 선생님인 경우도 되게 많으신데 오히려 저런 수학 선생님들한테 프라이빗 신청 요청을 받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가 가르쳐도 되는데 저한테 맡기는 거 보면 그래도 공부 방향이 틀리진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자신감도 갖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